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화장품 방문 판매업 관련 확진자와 익산 결혼상담소 관련 확진자가 늘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심원면 염전 부지에 국내 최대 천일 염전 생태 체험장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염전 농민에 대한 보상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 20대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 복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했던 순창군의 한 마을에 최근 상수도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기존 마을 상수도에 비해 수압이 낮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북 107에서 113번 확진자는 모두 17일 새벽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화장품 방문 판매업을 한 101번 확진자와 익산에서 결혼 상담소를 운영하는 104번 확진자를 접촉해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휴대폰 위치 추적과 카드 사용 내역 조회, CCTV 확인 등을 통해 이들의 이동 동선 및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창군에는 천일염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염전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치를 보존하고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생태 체험장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지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고창군 심원면입니다. 이곳에는 축구장 300여 개 넓이의 염전이 조성돼 있습니다. 고창군은 이곳에 2024년까지 갯벌 세계유산센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천일 염전을 보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과 소금 관련 6차 산업화 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2년까지 염전 부지 매입에만 7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고창군은 이곳을 관광객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친환경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생태 관광을 이제 거점으로서 저희가 지금 체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체류할 수 있는 생태 관광지를 더 확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가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한때 염전 종업원 수는 400여 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16농가만이 남아 있습니다. 염전 토지 소유주들은 토지 임대 계약을 해지해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생업을 잃어버렸습니다. 적게는 20년 넘게 염전을 일궈온 농민들은 군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속도 현재까지 모르고 있고 금년에 염전을 산다고 임대도 못하게 하고 그냥 불법으로 생사를 내고 있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하니까. 군은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이 농민과 상생 방안을 찾아 염전 개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했던 순창군 지역의 한 마을에 최근 상수도 시설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기존 마을 상수도에 비해 수압이 낮아 불편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원 25 김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군 쌍치면 신성마을입니다. 20여 가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마을은 그동안 지방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지하수를 이용해 왔습니다. 다행히 지난 8월 이 마을에도 지방 상수도가 신설되면서 주민들은 안전한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지방 상수도 수압이 기존 마을 상수도 사용 때보다 낮아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편하게 이렇게 샤워하고 설거지하다가 그게 좀 불편하니까 애로를 느끼고 있고, 동시에 화장지도 사용하고 또 주방도 사용하고 이럴 경우에 화장실만 하더라도 뭐 2개가 있다든지 주방도 미니 주방이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단수 수준으로 안 나오는 거죠. 상수도 수압을 높여달라는 민원이 따르면서 순창군 관계자들이
최근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신성마을의 평균 상수도 수압은 4.2km/제곱센티미터이지만 위쪽 지역의 경우 2.8kg/제곱센티미터로 상대적으로 수압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 이상 가압은 기존 마을의 낡은 가옥들의 누수로 인한 가옥 손상이 예상되고 과다 요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수압 조정에 있고 수압을 평균치 이상으로 올릴 경우 노후 수도관 파열과 누수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순창군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처럼 같은 지역에서 수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압 펌프를 추가로 신설하면 상수도 수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원이 넘는 가압 펌프 시설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비로 1,400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950억 원보다 56.7%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사업별로는 하수도 분야 1,300억 원, 익산 왕궁 현업 축사 매입 80억 원 등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새만금 오염원으로 꼽히는 왕궁면 축사 매입비가 82억 원이 반영돼 수질 개선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 복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내 친구와 가족에게 뿌리고 SNS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0월 말까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흉기 범행이나 중대 피해 발생 등 위중한 사안은 물론 공공장소에서의 불안감 조성 등 위협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안심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사후 모니터링 등 맞춤형 신변 보호도 추진합니다.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심리 상담이나 긴급 생계비, 치료비 지원, 법률 상담 등 다각적인 보호 활동도 병행합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새만금 사업의 핵심이자 척추로 불리는 동서남북도로가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이전 그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서도로의 경우 올해 말이면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어 새만금 인프라 구축이 탄력을 받을 뿐 아니라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도민들의 생활권에 새만금이 확 들어오고 있습니다. 16일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2호 방조제에서 김제시 진복면 구간 총 연장 16.47km를 폭 20m 4차로로 연결하는 동서도로는 이날 기준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는 셈인데요. 동서도로는 전액 국비로 3,63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동서남북도로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그리고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새만금 내부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특히 이 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의 각 용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이 들어설 수 있어 내부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동서남북도로 건설 이후가 새만금 사업에 전기를 마련하는 초석인 셈이고 새만금 동서남북 전부를 관통하게 되면 꽉 막혔던 전북의 외곽 교통체계가 시원하게 뚫릴 예정입니다. 도와 새만금청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전북을 거치는 물동량도 대폭 증가할 수 있는 토대가 생길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육해공 모든 활로가 활성화되면 기업 유치에도 막대한 효과가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 희귀종으로 알려진 댕구알버섯이 남원 지리산 자락 과수원에서 7년째 채취돼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산내면 입성마을 주지환 씨의 사과밭에서 최근 댕구알버섯 1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댕구알버섯은 지름 20cm가량의 둥근 모양으로 지혈이나 해독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수원에서는 지난 2014년 댕구알버섯이 처음 발견된 이후 해마다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과수원에 댕구알버섯 균사가 남아있다가 매년 여름과 가을에 생육 조건이 갖춰지면 성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유기농을 거의 15년에서 17년 동안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토양이 남다른 것 같아서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낙후된 도시를 정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전북 지역 4곳이 선정됐습니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전주와 익산, 임실 등 4곳이 선정돼 국비 2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전주시 동서학동과 중노송동을 비롯해 익산시 남중동과 임실 오수면 등입니다. 전북도는 이 지역을 내년부터 4년 동안 국비를 포함해 1,800억 원을 들여 재생 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가 다음 달 준공을 앞둔 가운데 분양률이 낮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3해면 1원 77만 제곱미터 부지에 978억 원을 들여 일반 산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한 달여 앞두고 일반 산단에 들어설 기업과 업무 협약을 한 내역을 살펴보면 2개의 기업에 불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남원시는 일반 산단 분양이 완료돼 정상 가동되면 일자리 3,500여 개가 생기고 25억 원의 지방세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오는 19일 올해의 고창 멜론을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경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매 이벤트는 추석을 앞두고 고창 멜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자에게 최고의 고창 멜론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데요. 행사는 페이스북 고창군 채널에서 19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낙찰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전액 기부될 예정입니다. 고창 멜론은 평균 14브릭스 이상의 고당도 멜론으로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며 120여 개 농가가 연간 2,7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유입 차단과 감염 예방을 위해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합니다. 공용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85곳을 중심으로 고창군 보건소, 특별 방역소독반 3명이 방역 소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의사 1명, 역학조사반 3명, 진료소 근무자 1명 등을 편성해 선별 진료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자가격리자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관리, 긴급 대응 체계 유지 등을 통해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나설 방침입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 한낮 기온은 25도로 평년보다 3도가량 낮은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 맑은 하늘을 보이며 쾌청한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 한낮 기온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낮 최고 기온은 임실 22도, 남원 23도, 그 밖의 지역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갈수록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한낮에도 25도 선에 머물면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아침, 저녁은 서늘하고 오후는 더운 날씨로 일교차가 커 면역력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실내에 젖은 빨래를 널거나 가습기를 틀어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적정하게 유지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